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는 보리쌤입니다. 선생님, 저는 얘보다 이거 더 금방 했어요. 선생님, 제가 얘보다 이거 더 잘했어요. 저는 이거 다 알아요,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자신과 다른 친구를 비교하면서 우위에 서려는 아이의 진짜 심리, 그리고 어떻게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과시하는 아이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속마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의 내면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는 더 잘해! 라는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먼저 공허한 자존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느낀 아이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위에 서려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의 위장 표현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면 본인도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함을 느끼는 와중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외부와의 평가를 끊임없이 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은 계속 남만 평가 기준으로 삼다 보니 자기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친구를 협력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될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중독처럼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게 돼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은 적이 있는 아이들은 이것을 순간적으로 보상으로 느끼게 되어서 이러한 형상이 중독처럼 작용해서 더 자주, 더 크게, 더 반복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악순환이 고리가 생성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습관은 더 악순환이 되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비교를 하는 본질적인 원인, 즉 자존감이 공허한 상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비교를 계속 반복하며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겠지요. 문제는 이 아이의 자존감이 공허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옮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 중에 자신의 기준이 잘 세워져 있어서 아이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면 괜찮겠지만 반대로 자신도 자존감이 약하거나 남에게 기준이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말에 흔들리게 되고 자존감이 더 깎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면 다른 친구들의 기분은 자연스럽게 나빠질 수밖에 없고 친구들은 이 친구에게 나쁜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나쁜 피드백이 나가겠죠. 그래서 서로가 나쁜 말을 주고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교실의 분위기도 더 나빠지고 결국은 이 학생의 마음도 덩달아서 더 공허해지는 단체적으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른들이 도움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아이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할 때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먼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성장 중심의 피드백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 방금 전의 나와 비교를 해서 아이가 성장했음을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땡땡아, 어제는 너가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워했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난 것 같아. 이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그 학생의 행동에 기반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도 넘은 비교를 할 때는 즉시 중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친구를 아프게 하고 결국은 너에게도 손해가 되는 행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비교하는 행동 대신 다른 방법으로 너가 잘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어. 네가 이러한 행동을 잘했을 때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충분히 칭찬해줄게 라고 아이에게 다른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과하게 자랑하는 것은 무시하시거나 담담하게 넘기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의 행동을 강화시켜서 그만한 반응이 없을 때는 실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때로는 아이가 과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할 때는 덤덤하게 무시하시거나 넘기시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강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 하고 있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인정을 표현할 때는 그 즉시 칭찬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이러한 행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학부모님들은 어떠한 행동이 필요할까요?
먼저 가정에서 비교를 하고 계셨다면 즉각적으로 멈춰주세요. 형제와 비교하시면서 땡땡이보다 너가 더 잘했네, 뭐 땡땡이가 더 잘했네 라는 방식으로 평가하시는 것 대신 너는 오늘도 이런 점을 잘했구나 라고 다른 비교 대상 없이 아이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강점 찾는 것을 함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땡땡이는 어떤 점을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나도 그런 것 같아. 땡땡이는 이런 점이 내가 부모지만 내가 봤을 때 정말 참 좋은 면인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아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정립을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좌절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만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아이도 점점 실패가 가르쳐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게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땡땡아, 너는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친구랑 다르게 해도 괜찮아. 비교보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만드는 거야. 친구를 깎아내려서 얻는 우월감은 잠깐일 뿐이야. 그것은 친구에게도 좋지 않고 결국은 너에게도 좋지 않은 방향이 돼. 진짜 친구를 사귀려면 함께 응원해줄 줄 아는 사이가 되어야 돼 라는 말이 이 아이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아이의 행동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함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국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